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오늘 26년 2월 21일입니다. 전국 9대도시 개인택시 넘버 시스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대표님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인천 개인택시 조합 지정업체 갈산상사 이원복입니다. 네, 대표님 고정 지나고 나서 개인택시 시세 변화가 좀 있나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시세 변화가 크게 나오지 않는데요. 네. 구정 지나면서 아직 설 지난 지가 며칠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매물이나 메인 매출이 요즘 좀 주춤한 상태예요. 네. 월요일부터나 정상적인 궤도로에서 매매가 시작될 것 같아요. 예. 구체적으로 9대도시 개인택시 시세 좀 알려주세요. 예, 서울부터 말씀드릴게요. 서울은 1억 1,600만 원 전주와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산은 1억 300만 원, 인천은 1억 2,850만 원, 대구는 6,300만 원, 광주는 1억 4,700만 원, 대전은 1억 2,300만 원, 울산은 1억 1,600만 원, 세종은 2억 2천만 원, 제주도는 2억 500만 원, 전주 대비 1,000만 원 정도 하락했습니다. 네, 대표님 제주도가 1,000만 원 가까이 하락한 이유가 있나요?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지정된 매매 업소가 없고 개인 간 거래로 이루어지고 거의 개인 대 직거래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폐쇄성이 좀 많은 거죠. 누가 얼마에 팔았다고 했을 때 그 최종적으로 팔은 금액이 그때 시세에 반영되니까 매물이 좀 많이 나오고 사는 사람이 없으면은 바로바로 크게 등락폭이 좀 큰 거죠. 네. 오를 때도 등락폭이 크게 올랐잖아요. 네. 떨어질 때도 등락폭이 좀 크게 떨어진 거죠. 네. 예. 그럼 다음 주 전망을 어떻게 보세요?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 역시 하락세를 맺는지 못 올 것 같고요. 네. 다른 타도시 같은 경우는 큰 변동이 없을 것 같은데 인천 같은 경우는 지금 매물이 좀 딸려가지고 인천 같은 경우는 자연스럽게 50에서 100 정도 다시 상승할 것 같아요. 예. 인천은 조금 매도 물량이 좀 없는 편인가요 지금? 그렇죠. 지금도 살려고 대기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매도 물량이 그렇게 꾸준히 늘어나지가 않고 있어요. 네. 살려는 분들은 계속 나오는데 파는 분이 좀 적게 나오는 거죠. 네. 예. 그럼 다음 주 매도 물량 나오는 걸 보면 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는 그 기준이 좀 서게 되겠네, 그죠? 그렇죠. 설 명절이 끝난 지 며칠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월요일 23일부터 정상적으로 매매가 시작되게 되면은 거래 금액이 확정이 날 거예요. 네. 오르든지 내리든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소폭 오를 것 같아요. 네. 역시나 양수자들은 좀 많이 기다리는 편인가요? 양수자들은 그래도 많이 줄어서 지금 저희 매매 상사에도 그렇게 많지는 않고 한 5분 정도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보는 좀 풀릴 것 같아요. 예. 이번 주 개인택시 매매건 중에서 기억에 남는 건이 있으면 얘기 좀 해주세요. 예, 이분은 어제 와가지고 저희하고 상담을 했거든요. 전부터 상담은 계속 했는데 55년생이세요, 이분은. 그리고 홈플러스에서 5돈 냉동차로 배송을 하다가 나이가 고령인 관계고 홈플러스가 요즘 문 닫는 곳이 많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5돈차 냉동 차량을 정리하고 개인 택시로 이번에 갈아타는 거죠.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개인 택시 남바가 나와가지고 그분 차량은 연식이 오래된 차예요. 오래된 차가 판매가 안 되고 외국으로 수출 보내서 좋은 가격을 받아들였고 개인 택시 면허권을 제가 판매를 했어요. 판매하고 차량은 소나타 차량으로 진행해 가지고 월요일 날 인가가 들어갈 예정이에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큰 차를 하다가 개인 택시로 갈아탔는데 개인 택시는 자가용 겸 쓸 수 있어 가지고 이분이 가지고 계신 또 자가용이 있어요. 자가용도 제가 좋은 가격으로 경매장에 보내서 처리해 드리기로 했어요. 예. 그분은 5톤차 하다가 개인택시로 넘어오는 이유가 있나요? 아무래도 55년생이니까 나이가 이제 고령으로 들어섰잖아요. 들어서고 나이가 많다 보니까 이러는 직장에서 이제 나이가 많이 드셨으니까 그만두세요 해가지고 나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자연스럽게 화물차를 정리했는데 화물차가 연식이 오래되고 그러다 보니까 100만 킬로가 넘었어요. 100만 킬로가 넘고 그러다 보니까 차가 노후화도 되고 그러니까
차는 폐차시키는 것보다 수출 가격이 좀 더 많이 나와서 수출 쪽으로 유도해서 그렇게 처리를 해드리기로 했어요. 예, 예. 네. 대표님, 오늘은 개인 택시 양수할 때 꼭 알아야 할 체크 포인트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면허 가격이 억대를 넘어서면서 계약 분쟁도 늘어날 수 있는데요. 안전한 거래를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개인 택시 면허 양수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뭐가 있어요? 일단은 양도자가 있고 양수자가 있잖아요. 양도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매입을 해서 양수자한테 팔잖아요. 네. 팔을 때 저희가 매입을 할 때 저희도 꼼꼼히 살펴봐요. 이 사람이 이 차량을 가지고 있을 당시 범법행위 해가지고 2년, 3년 후에도 이 면허권에 대해서 행정조치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저희가 직접 물어봐요. 네. 물어보는데 파는 사람들은 그걸 솔직히 얘기하고 나 무슨 건으로 행정조치 받았습니다 하는 사람이 한 분도 없어요. 네. 그랬을 때를 대비해 가지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공증을 서나요. 파는 사람 사는 사람 해가지고 추후에 잘못됐을 때 재산권 행사할 수 있게끔 저희는 공증을 세 가지고 진행하기 때문에 꼼꼼히 체크를 하는 거죠. 파는 물건이라고 덥석 사는 게 아니고 그 사람 파는 내용에 대해서도 캐치를 하고 사고 유무나 그 차의 압류 관계까지 꼼꼼히 따져가지고 저희가 매입을 한 다음에 그걸 다시 저희가 양수자일 때 팔 때도 그 계약서에 해내서 만약에 추후에 잘못됐을 때 2년 후건 3년 후건 그 발생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저희가 선보상을 해줘서 다 마무리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지정된 매매센터를 이용하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죠. 바깥에서 개인적으로 거래하는 것도 좋지만은 조금 싼 게 아니에요. 추후에 잘못됐을 때는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허가된 관인업소에서 제대로 돈을 주고 거래를 하시는 게 정답 같아요. 네네. 예, 예. 면허만 사면 되는 건가요? 차량은 어떻게 해야 돼요? 두 종류가 있거든요. 면허권만 사시는 분이 있고 중고차까지 딸려서 같이 사는 걸 원하시는 분이 있는데 면허권만 산다고 해서 면허권만 그분한테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붙어있는 차까지 그분한테 넘어갔다가 다시 되돌아오는 과정인데 일반 매수자들은 그 과정을 잘 모르세요. 나는 면허권만 샀는데 왜 그분 차까지 나한테 넘어오냐 그렇게 물어보고 있는데 면허권만은 그분한테 넘어가질 못해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가능한데 인천 같은 경우에는 지역마다 좀 편차가 있는데 인천 같은 경우에는 차까지 통째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차까지 매도자에서 매수자로 넘어가야 이전이 된다고요. 그래서 면허권과 차가 같이 세트로 움직이는 거죠. 그런데 내가 면허권만 산다고 했을 때는 일단은 이전은 하되 이전은 다음에 그 차는 다시 원차주로 돌려주든지 수출을 말소를 시키든지 그건 저희가 알아서 하는 거죠. 이제. 네. 예, 예. 면허 양수 시 인가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지역마다 좀 편차가 있는데요. 쉬는 날, 접수시킨 날 하루,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이 빠지니까 빠른 구청은 10일, 12일, 13일, 15일 그 정도 되는데 거기에 접수시킨 날 하루, 토요일, 일요일이 빠지니까 통상 17일에서 18일 정도 소요가 되는 거죠. 예, 예. 양수 계약서 작성 시 주의할 점은 뭐예요? 양수 계약서 작성할 때는 꼭 관인 계약서를 쓰셔야지 일반 당사자 계약서를 쓰게 되면 추후에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는 거죠. 네. 그리고 내가 개인 택시를 구매했을 때 그 개인 택시를 파는 딜러가 매매사원 종사자 자격증이 있나도 확인하시고 그 매매 상사가 보증보험에 들어서 그 보증을 받을 수 있는지도 확인하시고 그리고 그 차량에 대해서 압류관계, 행정조치 관계도 확인하시는 게 좋죠. 만약에 행정조치나 이게 따라올 수도 있으니까 그걸 확인해 가지고 이상이 없을 때 그래서 한꺼번에 일시불로 돈을 주지 말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거쳐 가지고 다 끝나는 상황에서 이상이 없을 때 잔금을 건네는 게 정답입니다. 예, 예. 양수 과정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분쟁은 어떤 게 있습니까? 그 차에 법원에서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이 들어오는 차도 있거든요.
양도인이 그걸 속여가지고 팔았을 때 저희는 전산을 켜가지고 다 확인을 하는데 추후에 달라붙는 과정이 있어요. 인허가 과정, 저희가 매입할 때는 그런 사정이 없었는데 인허가 과정에서 날짜가 걸리다 보니까 추후에 압류가 들어오고 그런 과정이 있어요. 만약에 일반 압류가 들었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법원에서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이 떨어지면 그 면허권 자체는 팔고 사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점을 많이 유념을 하셔야 돼요. 예. 조합 가입은 필수인가요? 비용은 얼마나 들어요? 인천 같은 경우는 조합 가입률이 98% 정도 되죠. 네. 거의 가입을 했다고 보는 거죠. 조합을 가입을 해야만이 공제조합도 보험을 가입할 수가 있고 모든 개인 택시에 대한 제반 사항을 개인 택시 조합에서 안내를 받아가지고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인천 같은 경우는 거의 98% 이상이 조합 가입했는데 인천 같은 경우는 조합 가입비가 135만 2천 원인데 인천 같은 경우는 개인 택시 조합 부지가 좀 적어요. 주차장이 적어가지고 차 10대를 주차시키지 못해가지고 마흔수동 쪽에 1000평짜리 땅을 사가지고 이제 건물을 짓기 시작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출자금을 60만 원을 내가지고 진행하는 금액에 조합비에 포함돼 가지고 135만 2천 원이 지불되는 거죠. 그리고 월 회비는 한 달에 2만 4천 원씩 두 달에 한 번씩 자동 이체로 빠져나가게 이체 신청을 해놓으면 됩니다. 네. 예. 그러니까 조합 가입은 필수는 아니네요. 필수는 아닌데 조합을 가입해야 조합원님들한테 혜택이 좀 더 돌아가는 거죠. 네. 경조사도 챙길 수 있고 모든 면에서 교육이나 점검이나 모든 게 조합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합을 가입을 해야 되고 조합 가입해야만이 택시 공제보험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조합 가입을 안 하고 보험도 사보험 들려고 하는 이유가 서울 개인 택시 조합이 거의 파산이잖아요. 개인 택시 조합원이 개인 택시를 팔고 나갈 때 그 전별금을 돌려줘야 되는데 그걸 지금 서울 개인 택시 조합은 거의 파산 상태이기 때문에 그 돈을 돌려주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개인 택시 조합을 가입을 하냐 안 하냐가 서울에서부터 지금 내려온 거죠. 네. 인천 같은 경우는 조합 재정 상태가 튼튼하기 때문에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예. 양수 후 바로 영업할 수 있나요? 준비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양수하고 바로 영업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양수하고 신차 나온 다음에 3일 이내에 관할 구청에 운송 개시 신고라는 게 있어요. 내가 차량이 다 준비됐으니까 이제 영업을 신고하러 왔습니다. 그러면 관할 구청에서 부착물이 제대로 붙어 있나, 매다기가 제 위치에 달려 있나, 이걸 다 확인하고 그러면은 이제부터 영업하십시오 하는 게 3일 안에 영업 개시 신고를 한 다음에 영업을 해야 됩니다. 예. 개인 택시 면허 양수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돈이죠. 네. 돈이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인 택시를 계약하게 되면은 그 잔금을 못 맞추게 되면은 계약금, 중도금까지 다 못 받을 확률이 되돌려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적어지는 거죠. 그분 과실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내 자금 계획을 확실히 맞춰가지고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대출도 은행에서 된다고 하니까 은행 가서 확인도 안 하고 무조건 은행에서 대출 되겠지 하고 오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은행 가서 대출 금액도 확인을 하고 틀림없이 몇 월 며칠 날 마무리가 되니까 그날 대출이 확실하게 이루어집니까? 해서 확인을 해가지고 오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막상 다 된 상태에서 은행에서 대출을 불가합니다 하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네, 그렇죠. 은행에서 대출 상담을 받은 분도 가끔 그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은행에서 대출 상담을 받을 때는 본인이 아파트 담보 대출을 해가지고 얼마 정도 있다는 것을 그걸 미리 오픈을 시켜야 되는데 그걸 얘기 안 해가지고 거기에서 걸려가지고 대출이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은행에 대출 상담 받으러 갔을 때는 내 있는 그대로를 다 오픈해야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후에 대출로 잔금을 치를 분은 그 관계를 분명히 매듭을 진 다음에 계약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예. 구독자 여러분, 대표님 말씀처럼 면허 양수는 고액 거래인 만큼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법적 상태 확인과 계약서 작성 부분이 핵심이라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호화제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주제로 구독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호호아제였습니다.